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황인학 교수님을 모시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 좀 먼저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는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입니다. 올해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바로 지금이네요. 거의 전 세계적인 행사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황 박사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또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이런 걸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은 2007년도에 그 미국의 그 기업가 카우프만이 세운 카우프만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제해가지고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를 하자 해서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처음에는 한 77개국 참여했는데 이제 근 15년, 16년 되면서 200여 개국으로 확장되었죠. 그래서 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뭐랄까요, 좀 소득도 일자리도 다 세계적인 문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가 정신이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기업가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업가 정신이란 무언가를 되살리면서 기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살리는데 주역이 될 수 있게 하는 나라,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뭐가 있나, 이게 잘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창업 아이디어 경연 대회를 비롯해서 기업가 정신 경연 대회 같은 것을 이 기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는 좀 중소벤처 기업부 산하의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이 있습니다. 2011년에 출범을 했죠. 거기 주관으로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저도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뉴스를 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기업가들도 막 뛰어다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래 전부터 기업가 정신이 성장의 엔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막 약 15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좀 다 21세기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부터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있었겠지만 이것이 이제 행사화되는 것은 최근 15년 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면 된다, 또 해봤어, 이런 왕성한 기업가 정신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21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우리 세계가 기업가 정신을 주목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먼저 기업가 정신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비교적 최근의 그런 현상입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들 인용하는 기업가 정신 지수 중에 하나가 글로벌 앙트레프레너십 모니터라는 게 있는데, 이런 지표 만든 게 1999년, 21세기 전후죠. GM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GM. 발음 원어대로 하니까 글로벌 앙트레프레너십 모니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그게 뭔가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근래로 많이 인용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그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만든 글로벌 혁신지수, 혁신이라는 것도 기업가 정신의 일부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2007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뭐 단적으로 뭐 우리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도 2011년부터 예. 만들어졌으니까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라든지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화두로서 부각된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그러나 대표님 말씀처럼 기업가 정신이 성장 엔진이라는 건 나 대학 때부터 배웠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기업가 정신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도 학교에서 교과서에는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너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죠. 다만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 이야기 많이 들은 것은 뭐 창조적 파괴, 우리 미국의 그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1934년에 그때 34년에 뭐 9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엔진,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다. 기술, 자본, 사람 이거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과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어 왔다가 경제학 교과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생들 지금도 제대로 안 배우고 있죠.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EU가 늘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미국과 경제 경쟁에서 늘 밀리잖아요. 예. 성장한 게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들춰내 가지고 정책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슌페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비극 아시나요? 햄릿의 그 공간적 배경이 어딘지, 지리적 배경이 어딘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뭐 어딜까요? 그게 당 셰익스피어니까 그것도 뭐 왕궁의 이야기니까 영국이 아닐까 싶지만 그 덴마크거든요. 그 덴마크 왕자 햄릿의 비극이 본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슌페터가 1934년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경제 성장 이론에서 빠져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거 마치 햄릿 연구를 보러 갔는데 덴마크 왕자가 안 나오는 거네. 아니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인데 왜 이걸 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핵심. 그 핵심이 빠졌다. 우리 말로는 뭐 파수 없는 팥빵 뭐 이런 적이 되겠죠. 찐빵. 근데 그렇게 그 간과되어 오던 기업가 정신이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책적 이슈로 확장되다니까 그쪽에도 돈도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 뭔지 마법사의 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마법사의 돌이라는 것은 그 우리 조안 롤링의 그 해리포터 1편이 그 마법사의 돌이거든요. 그 모든 뭔가 수원을 다 들어줄 것처럼 뭐 좀 더 철학적인 중세 연금술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어떤 마법의 묘약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뭐 정말 대단한 반전입니다. 햄릿 왕자가 없는 햄릿 연극을 누가 보겠습니까? 뭐 이제는 모든 나라가 탐내는 그런 마법의 돌 취급한다니까 정말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마법사의 돌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도 허구라는 뜻이 될까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허구라는 뜻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2013년 9월 그쯤에서 영국의 경제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글로벌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도 하는데 진짜 기업가 정신이 뭔지 본질이 뭔지 제대로 알고 사는 거야? 대부분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신기술, 신산업, 창업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가 정신이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런 거 자꾸 하다가 실패하는 거 있지 않아? 기업가 정신은
본래 국민들이 자신의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건데 정부가 앞장서서 신기술 신산업 육성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톤으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마법사의 돌에 비유한 겁니다. 예. 여전히 그 문제는 뭐냐면 기업가 정신이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합의된 의견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측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오리무중입니다, 아직은. 예, 예.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정책을 만드는데 학계에서는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다. 뭐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문제를 고치려면 문제의 원인부터 아는 것이 순리입니다. 올바른 진단 없이 처방전을 내면 그걸 이를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하겠죠. 알면서 짐짓 모르는 듯 하는 것은 겸손의 미덕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심지어는 이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나선다면 이것은 화근이 되겠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러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 또 탈원전 뭐 이런 것이 대표적 사례겠죠.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